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소비자가 LA타운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TV패드 판매업소를 찾아가 이거 혹시 불법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업소 측에선 자신들은 기기만 판매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불법 콘텐츠를 확보하고 또 전송하기 위해서 홍콩과 중국에서 관련 계약을 맺고 사업 계획을 세웠다는 증언이 확보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TV패드는 처음부터 불법 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송하기 위한 상품이다. 한때 TV패드를 판매했던 한 한인 판매업자의 증언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걸 발견을 했고 베트남에 있는 그 공장에 현지 방문도 하고 자기가 찾아가서 TV패드 본사에서 컨트롤을 했다. 기기 납품은 홍콩에서, 불법 콘텐츠 전송은 중국에서 따로따로 계약을 진행한 것도 법망을 교묘히 피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중국의 선천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또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오픈을 안 해놓고 컴퓨터하고 똑같다. 이게 불법이 아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고. KBS 취재진의 질의에 TV패드 측은 기기만 판매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자신들이 판매하는 TV패드는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대형 백화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만난 전 판매업자는 두 기기에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기에는 유튜브 하나만 깔려 있지만 한인 대리점이 판매하는 기기에는 별도의 불법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앱이 이미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일반 사람이 못해요. 컴퓨터 전문가 아니면은 그 SD 카드를 지금 다 TV패드 뒤에다가 넣어야 그걸 컨텐츠가 뜨게 돼 있어요. 그 하드웨어에다가 프로그램을 해갖고 판다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eBay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안 돼 있어요. 이 업자는 TV패드가 이미 불법성을 인지하고 기획된 상품인 만큼 향후 방송 중단은 물론 법적 소송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재 TV패드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사업을 접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서버를 중국에다 만든 이유가 뭔데? 아차하면 도망가려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한인을 상대로 한 TV패드 판매업소 측은 기기만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법적 책임은 불법 콘텐츠 앱을 설치해 시청하는 사용자에게 있다는 주장입니다. 불법을 기획한 측이 오히려 소비자가 불법이라고 그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최근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겨울잠에서 일찍 깨어난 방울뱀이 대거 출몰해 LA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방울뱀이 지닌 맹독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례가 속출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울뱀에게 물렸다며 올해 들어 신고된 피해 사례는 남가주 일원에만 모두 84건, 지난해 신고된 82건을 벌써 넘었습니다. 이처럼 방울뱀의 공격이 잦아진 원인은 이상 고온 현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년보다 더운 날씨로 인해 방울뱀 서식에 알맞은 환경이 조성됐고 여기에 폭염까지 더해져 그동안 번식한 방울뱀이 한꺼번에 동면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Snakes are coming out. It's warm. They're hungry. They haven't eaten for many months. They're looking for mates. And in this drought, they're also looking for water. So you'll see a lot of snake activity in March, April, and May. And then they start to become more active at night during the heat of the summer. 전문가들에 따르면 방울뱀의 서식지는 교외 산간 지역이나 숲이 우거진 공원 등에 많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한인들이 자주 찾는 이곳 그리피스 공원도 그중 한 곳입니다. LA를 서식처로 삼은 방울뱀은 약 8종류. 그중 서든 퍼시픽 종이 가장 많이 눈에 띄는데 어두운 색깔이 특징인 이 종은 맹독 또한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ou'll start to see swelling, it'll start to get very painful, you'll start to get numbness and tingling, and what's happening there is the snake venom is starting to cause destruction of the tissue that is underneath the skin. And the more destruction that it causes, the more of a chance you have of maybe losing a finger, losing a toe. 방울뱀을 보게 되면 자극하지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방울뱀에게 물렸다고 상처의 독을 입으로 빨아내는 등 불필요한 응급 조치는 더더욱 금물입니다.
빨리 병원부터 찾으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선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들도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약사 등 주정부 라이센스가 필요한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가주 상원은 불법 체류자도 부동산 중개인까지 포함한 전문직 라이센스 취득 허용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는 분위기에서 주 하원 통과도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기존 법안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규 법안엔 연방 납세자 번호만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불법 체류 이민자도 전문직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선 시민단체들 간의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18일부터 뉴욕시에선 만 21살 미만 고객에게 담배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현행 만 18살 미만에서 21살로 상향 조정돼 시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시에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허용 연령이 21살 미만으로 상향 조정돼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전자담배도 21살 미만에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21살 미만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첫 번째 적발 시 $1,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 연속 판매하다 적발되면 담배 판매 라이센스가 박탈됩니다. BDS에는 약간의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어린 아이들이 담배나 유해물질로서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아요. 미성년자 담배 판매 금지 경고문도 18세 미만에서 21세 미만으로 변경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 역시도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뉴욕주 법원에는 담배 한 값에 $10 50센트 이하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담배 최저 가격 제한이 계류 중인데 오는 23일 이에 대한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국제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플로리다에서도 메르스 의심 환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두 번째 확진 환자가 확인된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한 병원에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2명 모두 어제 감염이 확진된 두 번째 환자와 접촉한 병원 근무자입니다. 지역 보건당국은 현재 2명 모두 독감 유사 증세를 보이고 있어 한 명은 병원에, 다른 한 명은 자택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지역 의료센터 근무자들과 환자가 입원한 병원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첫 번째, 두 번째 확진 환자 모두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온 후 증세가 나타났는데 일반인보다는 감염 환자와 접촉한 병원 종사자들 사이에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been briefed on this development. The CDC is taking the current situation very seriously and is working in close coordination with local health authorities. 메르스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세계보건기구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뉴햄프셔주의 한 가정집에서 싸움이 일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총에 맞아 숨지는가 하면 강한 폭발로 주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붕이 화염에 휩싸이더니 갑자기 강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집을 집어삼킬 듯 빠르게 번집니다. 갑작스런 화염과 폭발로 놀란 주민들은 황급히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We could see our house. We saw the explosion go up and stuff like blow over to our house. Not only did we hear it, we saw it simultaneously. Very frightening. 미 동북부 뉴햄프셔주의 한 가정집에서 어제 오후 갑자기 다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집안에서 발사된 총탄에 경찰은 숨졌습니다. Other officers arrived, and a short time later, the home was engulfed in flames and later exploded. 불이 난 집에는 80대의 월터 놀란 씨와 40대의 아들인 마이클 놀란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사건 직후 아버지인 월터 씨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마이클은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을 쏘고 집에 불을 지른 유력한 용의자로 아들 마이클 롤란을 지목했지만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휴대전화를 장시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뇌종양 발생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30분 이상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의 얘기인데요. 보통은 이 시간을 넘겨 사용하지 않지만 휴대전화를 많이 쓰는 직종은 위험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성모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과다 사용이 뇌종양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의 공공보건연구소는 한 달에 15시간, 즉 하루 30분 넘게 5년 이상 휴대전화를 쓴 사람에게 뇌종양이 2배 더 나타났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하루 평균 5분, 한국인은 하루 10분 정도 휴대전화를 써 사용량이 30분을 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휴대전화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뇌종양에 걸린 400여 명과 건강한 사람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지금은 예전보다 규제되고 있다며 휴대전화의 위험성에 대한 최종 결론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이탈리아 대법원은 휴대전화 과다 사용과 뇌종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보건청은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발표하는 등 휴대전화 유해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한국인의 한 해 음주량이 아시아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에선 15위라고 합니다. 박정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인 한 사람이 1년에 마신 술의 양은 12.3리터로 세계에서 15번째로 많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190개 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알코올 섭취량을 순도 100% 알코올로 환산한 결과인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인의 음주량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1인당 음주량은 7.2리터로 세계 73위로 나타났습니다. 술을 많이 먹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의 1인당 음주량은 6.7리터로 한국인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국민 1인당 알코올 섭취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옛 소련 연방에 속했던 벨라루스로 17.5리터를 소비했습니다. 벨라루스에 이어 몰도바와 리투아니아, 러시아, 루마니아 순으로 나타나 옛 소련권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의 1인당 음주량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1인당 음주량은 9.2리터로 세계 48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15살 이상 인구가 평균 6.2리터의 술을 마셔서 2012년에만 음주 관련 질병으로 330만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박장보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어제에 이어 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22원 10전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